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행정법원 감찰위원회 두 군데의 결과가 이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윤 총장의 압승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행정법원 이야기부터 한번 해주시죠. 직무 배제를 스탑해달라고 하는 윤 총장의 지금 그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 신청하는 쪽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했을 거고요. 또 행정법원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예. 모든 국민이 굉장히 그 감찰위원회보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에 눈과 귀를 쫑긋하고 있었어요. 저도 주목했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행정법원의 조미연 판사가 지역적으로 광주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걸 예. 어떻게 또 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예.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건데 저도 이제 그 결정문을 좀 보면서 굉장히 고심을 깊게 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판사께서. 예. 근데 이제 인용을 함에 있어서도 한 가지. 예. 자, 법적 판단 부분에 있어서 특히 법적 이제 판단. 법원의 사찰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유보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법무부에서 핵심적인 카드거든요.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권한소송까지 같이 해놨기 때문에 네. 결국은 행정법원에서는 그 부분은 유보를 하는 것이 하지 않고. 예.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제 행정법원이나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윤 총장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든 간에 법과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좀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치적 역학관계? 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부상하게 된 것은 사실상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화두를 두고 그게 또 하나 얹혀진 것이 공수처 출범입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별로 마땅치 않죠. 그러게 당연히 예. 그러겠죠. 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승승장구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된 윤석열 총장이라 할지라도 자칭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간에 검찰이 누려왔던 그런 기득권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2천여 명이 넘는 검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것을 쉽게 놓아버리기가 어려웠다. 그렇죠.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그렇죠. 문제죠.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싸움이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왔고 이것은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일단 현재는 징계위원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압승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정치적 판단이 또 남아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아직도 기간이 있지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에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다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의 조직을 정말 그것을 잡고 있는 검찰주의자죠. 그렇습니다. 검찰의 모든 지금 2,000명이나 되는 이 검찰들은 다 검찰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뿌리 깊이.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아니다라고 할 사람이 없죠.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통일체 원칙. 그것은 말하자면 이제 상명하복식의 조직. 군대 조직이 법인간 그런 조직입니다. 어찌 보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유대 질서가 명확한 그런 조직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옷을 벗고 나가더라도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법조인으로서. 그래서 법조 3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법조 3륜은 자기가 판사라 했든 검사라 했든 변호사라 했든 또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질문을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행정법원과 감찰위원회가 지금 공통으로 지금 지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의 손을 이제 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윤 총장의 징계가 부당하다,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동의하시죠? 저는 이제 절차적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법무부에서 너무 서둘렀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에 못지않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법무부에서 이제 감찰을 들어갈 때 조금 치밀하게 전략을 세웠다라고 하면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좀 서둘렀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감찰 관계자들조차도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추미애 사단으로 불리는 뭐 차관이라든가 뭐 대검 차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상 뭐 공개적으로 이런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그 조직 내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좀 어수룩한 부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 절차 부분의 경우는 어차피 또 다른 한 수순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좀 다를 부분이고요. 예. 예.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법원과 그다음에 감찰위원회의 의견처럼 존중한다라고, 동의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 사건 이제 전에 사실 우리 징계를 내릴 때 6가지 사유를 갖다 댔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이제 핵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검찰 조직을 이끌 만큼 정말 검찰총장이 중징계, 중대한 범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추 장관의 고심이 끝에 지금 내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직무 배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사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중징계 있었지만 해당됩니까? 그 핵심이 예. 판사에 대한 사찰입니다. 예. 그것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법리적으로 사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판사를 사찰하는 이유가 단지 공소유지를 위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공소유지나 공소는 적어도 법리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판사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법리적 판단이 가장 앞서야 되는데 판사에 대한 성향 분석이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공소유지를 하는 데 쓰려고 했다. 그럼 그것이 단순히 그런 목적만을 위해서 썼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정보를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만 어떤 노출시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전화번호 하나만 노출시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어찌 보면 그 같은 법조인인 판사의 어떤 정보를 뭐 거기에 형식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찰을 했다라고 하는 건 중대한 문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어떻든 간에 가장 큰 쟁점인데 그 6가지 이유에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행정법원에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요구했었고 추미애 장관의 경우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 열리게 될 징계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쟁점으로 등장해서 아마도 판단하는데 유불리가 가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이 지적처럼 가장 큰 사안일 것 같습니다.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판사 사찰에 대한 부분이 검찰들이 뭐 예전에 뭐 하나씩 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뭐 요즘에는 많이 이제 그런 부분도 해소가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담당 판사의 알키로스를 갖고 있다. 어떻겠어요? 당신
뭐 흔들리죠. 이런 걸 갖고 있어. 네. 이거 잘 흔들리죠. 판단해 주시오. 예를 들면 네. 뭐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예를 들면 뭐 변호사, 검사 이거 불러서 이러저러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네. 어떤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는 미리 재판 전에. 그렇지요. 네. 판사가 양 당사자들을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조율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작용한다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법리적 판단을 해야 할 판사가 위축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래서 얘기죠. 상당히 이 부분은 위중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전 정권에는 어쨌듯이 예.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차피 검찰 개혁이 굉장히 화두가 된 시점에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메모를 하나 적어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 총장이 어떻게 보면은 촛불 정국에서 이 정권을 이렇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구속을 시켰지 않습니까? 전두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법과 원칙에 대한 법치주의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검찰주의자로서 그러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방금 앞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 개혁에 완전히 반대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걸림돌입니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지금 맞닥뜨려 있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커다란 그 과제를 가지고 지금 전면전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추미애 장관이 이러한 싸움에 이런저런 내막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양반은 실질적으로 뭐 오선 국회의원의 당대표까지 했죠. 법조인 출신입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 것을 모를 리 없는 그런 이익 불이익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해서 정치적으로 다 판단을 예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개혁. 그 중에 또 하나가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이런 겁니다. 네. 적어도 정치적인 주분리를 떠나서 어떻든 간에 추미애 장관이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적어도 국민적 관심사 속에 촛불혁명에 의해서 출범한 이 정부가 검찰개혁 이 부분을 반드시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교적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법조인들로부터 외압 아닌 외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이렇게 밀고 나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검찰 개혁에 아무튼 뭐 마지노선에서 강력하게 이 정권에서 그걸 완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감 또 뭐 어떻게 보면 사명감 속에서 추장관이 하고 있을 것이고요. 자, 윤 총장의 어떻게 보면 지금 2대0 승리라고 언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법무부 차관의 공석인 이 자리를 지금 대통령께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차후에 이루어질 지금 징계위 구성에 힘을 보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시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한 바로 다음 날 이제 임명 절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이제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달려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은 결국 대통령입니다. 네. 예,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물론 모리스를 써서라도 지금 임명을 해임을 해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분에서 약하기 때문에 지금 그 카드는 못 쓰고 있는데 결국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보고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왜냐하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면 징계가 정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대통령 입장에서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적으로 윤 총장은 이미 징계 절차 착수할 때부터 끝까지 법적 투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대통령께서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해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싸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천명을 해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법무부
법무부에서 징계 절차가 뭐 해임이 나오든 정직이 나오든 어떻든 간에 그 부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부담감을 갖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관을 임명하면서도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내린 것은 바로 그것은 법무부가 검찰과 싸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최종적인 정리를 해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결재권자로서 결론만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법적으로 것이죠. 판단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 그 지리하게 어떻게 보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색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본다라면 검찰 조직법상 물론 독립기관이라고도 하지만 지금까지는 거의 뭐 독립청처럼 사실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법무부 산하에 지금 검찰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안에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이 과제 속에서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알더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지난번에도 사실 이 어떤 예측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이 맞아가지고 지금 동떨어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징계가 될 것이라고 뭐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요. 자, 징계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수순으로 로드맵이 될 것인가 국민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 끝으로 해주시죠. 뭐 저는 예. 뭐 내일 징계위원회가 이제 열릴지 아니면 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8일로 좀 연기를 해달라고 기일 변경 요청을 했어요. 예. 근데 아마도 내일 지금 현재까지는 뭐 뉴스가 없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내일 열릴 것으로 보고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중징계가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번 징계 과정에 징계 절차 과정에서 검찰의 99%가 징계 절차가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하는 이런 검난에 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문제가 있다? 예, 왜냐고 하면 과거에도 검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검찰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반기를 드는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아까 제가 검사 동일체 얘기, 상명하복의 조직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번에 드러난 검찰의 조직적인 이런 반대가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이것을 즐기는 언론의 입장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이런 조그만 실정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척점에 있는 윤석열 총장의 행보가 굉장히 환호를 가져올 만한 그런 행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하는 이 행태가 결국은 이 다음에 그 화살이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되돌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거대 권력인 집권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 권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반기를 드는 이런 것을 보면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헌법상 정치적 권리를 요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검찰에서 사실상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가장 힘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대한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조직이 이렇게 사실상 정치적 의사표시를 집단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윤석열 총장은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 결론이 뭐 윤석열 총장이 완성을 하든 추미애 장관이 완성을 하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일어날 이런 일련의 과정들, 일들이 두렵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얘기.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후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어차피 이제 징계가 가시화 될 것 같고요. 가시화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이제 처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뭐 보다시피 계속해서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은 뭐 이미 법무부 장관께서 그러한 그 강한 그 의지를 갖고 조금 절차적 흠결이 뭐 노출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강하게 가는 것은
결론이 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근데 거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그것이 너무 지루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 이 어지러운 전국을 윤추 갈등이 시작해서 윤추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들의 이런 피로감, 이것을 좀 정치권에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어제 희망을 조금 보았습니다. 어떤 희망? 예. 이제 그런 뭔 얘기냐면은 그런 첨예한 갈등 속에서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을 네. 합의하에 통과를 예산, 시켰습니다. 네. 이거 네. 없었던 일입니다. 네. 이런 와중에서도 결국 정치권이 마지막으로 희망의 불길을 조금 주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이렇게 뭐 언론에서 말하는 완성, 현재까지는 이런 것을 즐기고 있는 언론, 또 편가르기에 의해서 어느 한쪽을 집중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그 예산안을 두고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부분까지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이 대권 주자 1위로 올라갔던 게 썩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야가 이 부분을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나서지 않을까. 지금은 뭐 열심히 두 사람 싸우는 거 구경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저는 나와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그 예측되는 결과에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해임 결과가 나온다면 해임된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내일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의 생각을 조금 해봤으면 쓰겠다. 그리고 지금 일부 언론에서 누가 그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언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론조사의 일희일비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것은 잠시 보여지는 외형적인 모습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했는데, 누가 어떤 정치권을 떠나서 정말 추윤 정말 추 장관과 검찰총장이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두 분 다. 윤 총장은 검찰이 99%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많은 국민을 나를 지지하고 있구나. 이것은 거품입니다. 실질적으로 결국 자기가 여기서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면서도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고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고, 그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가 이 문제를 키워왔고 자초한 얘기죠. 나는 안 한다 라고 하면서 독립성을 주장했으면 훨씬 더 깔끔할 텐데. 조호영 원내총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난 정치 절대로 안 한다. 그거 선언하고 있으면 오히려 박수를 받을 것이냐. 어정쩡한 행보 속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전 국민적 박수를 받아버릴 수 그럴 있습니다. 수죠. 어떻든 간에 뭐 결론은 뭐 나와 있다라고 보고요. 그 싸움을 어느 시점에서 좀 멋있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건 지고 이기고 싸움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살아보면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추윤 갈등의 해법은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었습니까? 조금이나마 마지막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좀 성숙된 자세로 국민을 바라보고 또 거기에 또 부안해동하는 언론이 좀 없기를 하는 그런 바람도 말씀해 주셨고요. 정치권도 좀 더 정당의 각파의 의견을 좀 떠나서 주장을 떠나서 제발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블랙홀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경제, 부동산, 전세값, 우리 해결돼야 될 일들이 코로나19 극복, 정치권, 경제권 모두가 이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데
추운 갈등 이제는 정말 멈춰가지고 좀 국민의 내리에서 좀 떠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생각납니다. 공무원의 또 중립성을 지키는 거 우리 검찰들의 집단 반발도 좀 고려돼야 될 이야기라고 또 말씀 주셨는데 그것도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늘 상대편이 이야기합니다. 법과 원칙,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왜? 장관과 총장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배운 사람들도 저렇게 또 싸우는구나, 또 지식인들도 저렇구나. 물론 각자의 속셈과 해법이 있겠지만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게끔 정말 박수를 보내게끔 장관 잘하신다, 총장 잘하신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박수를 보낼 수 있도록 박수 칠 때 떠난다고 했는데요. 자, 떠나는 순간까지라도 정말 즐거운 국민의 소리에 경청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오늘 끝으로 시사 이슈에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